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네, 인트로가 좀 바뀌어서 좀 많이 놀라셨죠? 앞으로 그거 사용할 거니까 제 영상 찾아보시려면 제 썸네일과 인트로 한번 확인 잘 해주시고요. 현재는 지금 7월 1일 지금 오후장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장 초반에 상승은 나왔지만 결국 오늘 낙폭이 나왔어요. 엄청난 낙폭이 나왔고 그 다음에 11시 8분부터 기술적인 리바운딩 구간이 나오면서 일단은 아래 꼬리가 만들어진 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많은 오늘 아침 유튜버나 뭐 어제 저녁이든 밤이든 많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미국장 반등 때문에 오늘 무조건 폭등한다, 기대하셔도 좋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더 지켜보고 경제지표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하지만 기술적인 낙폭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소량 몇 퍼센트 일부만 들어가자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오늘 새벽 영상이에요. 오늘 알고리즘이 잘 안 됐는지 2,000분밖에 못 보셨더라고요. 이런 도움되는 영상 많이 보실 수 있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미국장 이렇게 올랐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게 하이퍼리퀴드 시장 심리 지수거든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며 이렇게 반등을 크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만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을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려요. 제가 그러면 조금 올라갔다가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떨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외국인들이 어제 장 막판에 쇼 포지션으로 크게 들어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음날에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참고를 하고 싶으려면 선물을 봐야 된다. 왜냐면 현물에서는요, 계속 매도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올라갔다 온 우리 삼성전자예요. 자, 주포가 외국인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밑에 파랑 색깔 외국인 보유 수량을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 빠졌던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오히려 올라가 버렸어요. 옛날에는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졌는데, 지금은 선물에 따라서 주가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선물에서는요, 레버리지가 가능해요. 현물에서 가져가는 수익이 저조다 싶으면 현물에서 매도한 물량을 선물에다 베팅을 해요. 왜? 양방향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1대 10, 1대 100, 수십 배, 수백 배 수익 구조를 가져감으로써 신중하게 베팅함으로써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어제 뭐 가져갔다? 쇼포진을 가져갔으니까 오늘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삼성전자, 그러면 이거 기술적인 낙폭구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상승 랠리로 당장 내일 올라가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 저는 아직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나온 이 기술적 반등이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롱 포지션이 일부 유입되고 있긴 한데 많은 물량이 절대 아니다. 총 누적은 지금 마이너스 1조 5천억이 지금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해지 대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지 대비. 왜? 앞으로 나올 일정들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오늘 설명드릴 거니까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제가 정말 제일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다 김교수 화이팅 또는 우리 삼성전자 화이팅 50만원 가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책임감 있게 도움 드릴 테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제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주분들 기분이 나빠하시더라도 결국 제가 맞긴 맞아요. 계속 흐지부지 할 수 있다고 언급드렸고, 반등은 한 7월 2일에서 3일 이때가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제가 이렇게 저희 채널을 통해서 소통망에서 언급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일단은 6월 29일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드렸지만, 저는 7월 2일, 3일 부근에서 추가 매수 신규 진입 못 가져간 거 가져가 보자라고 언급드렸는데, 하지만 기술적인 낙폭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를 가져가 보자, 분할 매수.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전장에 낙폭이 심화됐었어요. 지금이 딱 맛있어 보인다. 삼성전자는 31만원, 하이닉스는 250만원, 이게 진짜 지지 라인인데 낙폭 구간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는 타이밍도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31만 1천원, 31만 4천원에서 25% 추가 매수 신규 진입을 하자고 언급을 드렸어요. 항상 저는 100%라고 몰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나 이슈들 외국인 수급 보고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7월 1일에 오늘 밤 ADP 고용지표, 그리고 내일 밤 비농업 고용지표, 이 리스크 대비라고 분명히 언급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건데, 왜냐면 우리 6월달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은요, 수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삼성전자가 6월 한 달 내내 박스권에 갇히면서 답답한 흐름을 만들어냈던 게 결국 미국에 대한 경제 지표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나올, 오늘 밤에 나올 이 경제 지표들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근거를 보여드리자면 6월 2일 날 삼성전자 37만원에서 차익 실현을 가져가자고 언급드렸던 게 다음 날에 이 고용 지표 때문에 ADP 고용 변화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 있다? 매파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금리 인하 기대를 일부 약화시키는 요인. 그래서 기술적 성장률 우리 반도체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나올 비농업 고용 지표도 예상치가 엄청나게 상회를 해줬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시장은요. 고용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6월달에 분명히 시장에서는 언급이 됐었는데 결국 실제 발표치는 오히려 상회를 해버려가지고 악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도 지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100%가 없고 항상 리스크를 대비하는 장을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까요? 그러면 추가적인 낙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저점 그거 보시면 그쵸? 아직 영상 끝나지 않았고요. 우리 삼성전자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마지막 추가 매수의 기회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7월 둘째 주부터는 반도체 코스피 대형주에 있어서 호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가져가야 되고 나는 아직 못 가져갔다 하시는 분들 나는 어렵다. 이 삼성전자 낙폭 구간에 나왔을 때 투매를 할까봐 걱정이 된다.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단기적인 이 곧 나올 7월 2일과 7월 3일 내로 나올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고점이 이때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데처럼 금액 비중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 아직 안 끝나서 뒤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 하나 오픈시켜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우리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후에 단기적인 곧 들어갈 저점 추가 매수 신규 진입 마지막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은. 왜? 이만치 올라가고 나서 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진짜 한 자릿수거나 10몇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또 고점 나오거나 또 떨어지면 또 손실이겠죠. 우리는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준비, 떨어졌을 때 매수에 대한 준비 이런 똑똑한 매매를 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해하셨죠?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그럼 올라갈 수 있습니까? 김 교수님 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보시면 7월 7일 다음 주 화요일, 7월 10일 다음 주 금요일 일단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하이닉스 ADR 미국 상장 이슈 이게 둘 다 기대감에 대한 재료라는 거야. 주식시장은 항상 뭘로 올라가죠? 이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제가 3월 달에도 저점을 기가 막히게 맞춰드렸던 거 3월 31일 이때 외국인들이 숏 포지션에서 롱 포지션은 전환됐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롱 포지션이 유입이 계속 되니까 이렇게 상승 랠리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우리 삼성전자도 동따라 올라갑니다. 상승률이 막 그렇게 똑같이 올라가진 않지만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삼성전자 떨어지고 둘 다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우리 주주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결국 하이닉스가 먼저 크게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 순환매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 자금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항상 하이닉스가 이전처럼 하이닉스는 크게 올라가는 삼성이 흐지부지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결국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왜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6월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사이드카만 무려 한 달 동안 13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는 한 달에 3번이에요. 역대급이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한 달 내에 이렇게 많이 터진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ETF 상품이 출시가 됐잖아요. 2배 레버리지. 그래서 이 ETF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사들은 이 레버리지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가가 오르면 현물을 추가로 사고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결국 상승할 때는 상승을 더 키우고 하락할 때는 하락을 더 크게 만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6월달 동안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성이 크니까 우리 주주분들 솔직하게 이 박스권 내에서 김 교수와 함께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올라갔을 때 수익률이 정말 크셨을 거예요. 두 자릿수 크게 가져가셨을 거예요. 근데 박스권에 멈춰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거나 수익률이 0%거나 여기서 들어가셨던 분은 물론 한 자릿수 수익률밖에 안 가져가겠죠.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흐지부지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어차피 올라가는 거 우리 주주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도 올라간다고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떨어질 것 같으면 단기적으로 떨어질 때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제가 왜 분할로 매수를 계속 가져가겠습니까?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맞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을 때 기술적 낙폭 구간을 활용하게 됐었을 때 수익을 더 키울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세 자릿수 이상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놓치실 건가요? 저는 이걸 놓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단기적인 저점 그리고 고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금액 비중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까 우리 주주분들만큼은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실적 시즌이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다음 주를 준비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분봉으로 봤었을 때 오늘 잠깐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왔지만 이걸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못 들어가신 분들 내일도 한 차례 크게 낙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낙폭이 이만큼인지 아니면 요만큼인지는 고용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명백하게 여러분들께 먼저 공유를 해드리니까 나중에 보고 놓쳤다면 후회하시니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뭐라 남기셔라, 삼성이라고 꼭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롱 포지션이 다음 주부터 얼마나 유입되는지에 따라서 상승폭도 요만큼이 될지 아니면 이만큼이 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경제지표 결과와 환율이 안정되는지 뭐든지 확인을 하고 나서 객관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께 이전에도 6월 24일 날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쵸? 이따 엄청나게 떨어지고 제가 이 프리마켓에서 이게 언제입니까? 6월 24일입니다. 6월 24일 맞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기술적인 낙폭 구간을 계속 잘 맞춰드리고 있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전날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13%. 그쵸? 엄청 아프셨잖아요, 우리 주주분들. 선물 롱 포지션에 이래서 하락분은 금방 올릴 거다. 절대 투매하지 마시고 오히려 삼성자이언트에서 추가 매수를 권장드린다. 프리마켓장에서. 그래서 장중에 요만치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고점은 언제 말했어? 물어보신다면 19일에도 미국장 강하지만 경제지표로 인한 하락 준비는 하셔야 된다. 이때 마찬가지, 오늘이랑 똑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 37만원 분할 매도를 가져가자. 이렇게 언급을 드리긴 해요. 19일 맞죠? 37만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를 가져가자.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만큼은 꼭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만 좀 받아보시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락한 주주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